안녕하세요. 다빈치입니다. 4월 16일 오후 12시 39분이네요. 벌써 4월 중순이네요. 제가 지난 4월 10일 날 일단 그 반도체 구공정의 테스트와 패키지가 있는데 그 중에 테스트 기업 제 3대장 뭐 이전 그 방송이라고 칭하기도 좀 뭐하지만 어쨌든 이전에도 저기 좀 다루었었는데 그 리노핀으로 대표되는 리노공업, 그다음 뭐 러버, 실리콘 러버 핀, 뭐 TSE라든가 ISC 이걸 다뤘었는데 일요일 날 이걸 다루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 ISC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프닝을 ISC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그런데 올해가 더 좋다. 이 기사를 IR, 그러니까 ISC 자체 회사에서 IR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시장하고 소통을 이렇게 자주 하는 회사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보시면은 IS 1분기 영업이익이 168억, 전년 동기 대비 203%가 증가했습니다. 전사적인 원가 절감과 고부가가치 제품인 시스템 반도체 매출 증가로 매출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1분기 실적 달성.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34%, 영업이익은 203%. 예. 이렇게 뭐 지금 반도체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대형주들은 상당히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주가가 SK하이닉스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죠. 이달 말에 발표를 하는데 어 실적이 잘 나왔음에도 삼성전자는 지금 주가가 52주 최저가잖아요. 근데 이런 소형업체들은 실적이 최대치로 나오니까 바로 주가가 슈팅이 나옵니다.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대장이 못 가니까 약간 뭐 더 세게 갈 게 뭐 좀 적게 간다라는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실적이 나오니까 바로바로 주가가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달리.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ISC 실적을 한번 체크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기업 정보의 잠정치, 그러니까 증권사 FN가이드의 잠정치를 보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것도 잠정치기지만 이제 회사에서 발표한 거기 때문에 거의 뭐 확정 실적하고 유사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이 매출이 1분기 415억이죠. 415억이고 시장 전망치가 398억. 그다음에 영업이익 152억이었는데 이걸 뛰어넘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125억, 168억이죠. 매출액은 398억인데 전망치가 415억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또 얼마 전에 그 회사 하나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포고엘인가? 포고핀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 이게 4월 11일 날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갔죠. 34,000원 넘게까지도 갔죠. 이거는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관련된 IR이 하나 더, IR, 이건 회사의 자체 IR이고, 또 어제인가요? 목요일인가 또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증권에서 나온 건지 그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어제 이제 그 ISC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레포트, 이종욱 애널리스트 단품에서 토탈 테스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변화. 보면은 이제 후공정의 테스트 핀 소켓 보드 주요 칩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다. 프로웰 인수로 포고 소켓과 포고 핀 시장 점유율 확대, 매출 성장과 수익성 개선이 기대 가능하다. 포고 소켓 시장으로 라인업 확대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분기 영업이익이 아까 실적 발표 나왔죠.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용 테스트 소켓 매출 증가, 비메모리죠. 시스템 반도체가 그 파운드리 일종 서버용 D램 테스트 소켓 수요가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등 제품 믹스 개선과 공정 개선을 통한 원가 절감 효과이다. 올해 역시 차상 최대 실적이 예상된다. 예, 이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ISC도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보다가 근데 더 갈 수도 있습니다. 뭐 심텍도 그랬고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릴 해승 DS도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때문에 주가가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리스크는 이게 정점인가 아니면 2분기에는 이보다 더 성장한 실적이 나올 것인가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조정 시에 매수 접근 하는 게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저 혼자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어쨌든
IS에 대해서 오프닝을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볼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하고 난 뒤에 거의 일주일 동안 못하고 이분 진짜 6일 만에 처음 이제 찍는 건데 어 사실 뭐 눈에 띄는 것들이 몇 개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조선 섹터, 조선주들이었습니다. 일단 뭐 삼성중공업이 지금 5,500원대에서 지금 6,300원까지 갔었죠. 그리고 현대중공업은 물론 MSCI 편입이 예정돼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52주 최고가. 그러니까 상장 이후 작년에 상장 이후 13만 5천 원 찍고 내려왔었는데 그 최고가 13만 5천 원을 넘었었습니다. 14만 원이 돌파했기 때문에 어쨌든 조선주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있지만 에너지의 재편성, LNG, 에너지의 재편성, 그다음에 IMO 2020 이런 거와 맞물려 있는 고, 그다음에 가장 큰 거는 그냥 목요일에 가장 큰 뭐 주가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는 게 카타르에서 151척인가요? 발주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 우리 그 나라랑 일종의 MOU를 체결했지 않습니까? 한 뭐 200조였나요? 뭐 얼마였죠? 200조인지 200척인지 제가 뭐 단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우리나라하고 이제 MOU를 맺어서 이제 그 발주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얼마 전에 독일도 러시아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라고 해서 카타르에다가 천연가스를 샀죠. 계약을 했죠. 신문 기사도 났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카타르에서 천연가스를 이제 독일이 이제 사간다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런 어떤 에너지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것도 있겠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원유라든가 가스라든가 이런 걸 공급받고 있었는데 그거의 비중을 낮추고 나중에는 이제 제로까지는 갈지는 모르겠지만 비중을 낮추고 다른 국가로부터 미국이라든가 카타르라든가 이런 데로 좀 바꾸고 있는데 그러면은 LNG 운반선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LNG 터미널을 이제 배로 운반해온 LNG를 터미널에다가 이동을 시켜서 그다음 육로로 이송해야 되는데 그 터미널 하는 것 때문에 철강주가 또 많이 올랐죠.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철강주도 뭐 좀 종목들이 많은데 일단은 조선주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좀, 좀, 조금 전 앞선 ISCC 실적도 알아봤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짚고 넘어갈 게 이 조선주입니다. 어쨌든, 현대중공업이 신고가를 썼다라는 거죠. 업황이 호황이고, 연간 수주 목표 달성. 지금 1분기만 해도 초과 달성했죠, 수주는. 이게 계속적으로 수주가, 지금 수주 공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현대미포조선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지금 조선주 외에도 조선기자재주도 계속적으로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LNG 터미널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노후 가스관의 교체에 대한 수요 그런 것 때문에 철강주도 상당히 좋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뭐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주가가 내리는 종목도 있지만 올라가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올라가는 종목들은 꼭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내려가는 종목도 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니까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야 어떤 수익을 내고, 즉 실현 수익이죠. 실현 수익. 제가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실현 수익이 있고 그 매도한 금액으로 회사는 좋은데 주가가 안 가는 삼성전자 같은 또 실적은 좋은데 주가 안 가는 그 삼성전자 외에도 또 다른 종목들이 있겠죠. 그런 종목들을 야금야금 사모아 가면은 나중에는 또 바뀌는 장세가 오겠죠. 예. 바뀌는 장세가 오니까 그렇게 해서 실현 수익을 조금씩 늘려가는 계좌 수익은 뭐 마이너스가 되든 똔똔이 되든 모르겠지만 실현 수익은 계속 증가해가는 돈을 번다는 거죠. 결국 다른 말로 하면.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조선주 대표적으로 가장 주가가 세게 가고 있다. 예, 지금 보면 14만 9,500원까지. 이따가 뭐 여기 카이로스를 통해서 한번 보겠지만 저는 이제 미래에셋증권을 쓰니까 카이로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가가 상당히 현대중공업 13만 5천 원 상장 이후에 최고치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4만 8천 51%로 사. 저도 뭐 거의 이제 다 팔고 얼마 안 남았지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50%가 넘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상당히 꽤 많이 올랐고요.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이런 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 어쨌든 계속 수주 공시가 나온다는 거죠.
1분기에 수주도 초과 달성했고, 이런 뭐 라이베리아 중동선사와 컨테이너선, 그 다음에 자동차 운반선 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나오고, 대우조선해양도 그렇고, LNG 이척, 그리고 LNG와 컨테이너 뭐 이렇게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수주 공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간 수주 목표 달성 문화하고, DB투자증권은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을 선호주로 왔다. 저는 이제 이 조선주 말고도 조선기자재 중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게 HSD 엔진이거든요. 근데 뭐 STX 중공업도 있고 STX 엔진도 있는데, 어쨌든 실적이 기반된 옛날에 두산 중공업이 가지고 있던 HSD 엔진을, 두산 엔진이었죠. HSD 엔진을 좀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케이프라는 그 실린더, 엔진에 들어가는 실린더를 만드는 케이프라는 종목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소형주기 때문에. 근데 케이프 정권을 자회사로 두고 있고, 실적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근데 주가는 상당히 뭐 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HSD 엔진은 좀 움직였죠. 조선기자재 중에서는. 어쨌든 조선주도 계속 지켜볼 만하다. 여러분도 한번 지켜보고, 포트폴리오의 조정 시, 지금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이런 뭐라고 해?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종목들은 한번 갈 때 장기간에 걸쳐 간다. 한 2, 3년 쭉. 예. 지금,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현대중공업에서 말했나요? 이렇게 지금 2010년도인가? 그때 가장 잘 나갈 때 조선주의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저 초기에 진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IR 할 때 그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이클 자체가 조선업의, 상승장의 초입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벌써 현대중공업 주가가 뭐 신고가니까, 근데 종목을 잘 골라서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조선주는 여러분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ISC와 조선주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이로스에 들어가서 기타 나머지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급한 것이 ISC니까요. ISC의 기업 정보를 보시면,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실적 예상치가 1분기에 안 나와 있었네요. 안 나와 있었는데, 어쨌든 실적 발표를 했고, 이 22년도 실적은 발표를 했죠. 예상치가 나와 있었죠. 그 당시에 4월 10일 일요일 방송에 1870억, 611억 이렇게 당기순 485,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1분기 실적이 한번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 여기 비교한 게 있을 텐데, 인포스탁에서 보시면은 22년도 1분기 별도 영업이익이 이제 168억 정도 되는 거죠. 168억 정도 되는데, 이게 4분기보다도 26% 정도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3%. 그리고 매출액도 415억 정도 되면서 전분기 대비 한 15%,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 34%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이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40%가 넘습니다. 리노공업에 육박하는 거죠. 리노공업도 영업이익률이 4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업종인 거죠. 그러니까 반도체 후공정의 테스트, 이 테스트를 담당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TS도 있고 리노공업도 있고 ISC도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40% 정도 육박하잖아요. 리노공업도 그랬고. 그래서 TSE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ISC가 실적이 좋으니까 TSE도 좋을 거라고 예상해서 아마 주가가 가지 않았나. 리노공업도 하락하다가 그 실적 발표하고 뒤에 상승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리노공업은 지금 주가가 많이 17만 원대 초반까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20만 원이 넘게 가던 건데. 근데 그래서 저는 리노공업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이제 들어가 볼 만하다. 다른 위치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좋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ISC는 실적 발표하던 4월 11일 날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갔죠. 4월 11일 날. 월요일이죠. 4월 11일 날 주가가 상당히 세게 갔습니다. 7일이고 이날인가요? 4월 11일 날 실적 발표하니까 상당히 세게 갔죠. 이게 뭐 29,000원 정도에서 그냥 바로 33,000원까지. 그리고 3일 연속 오르고, 이틀 좀 어떤 전반적인 미국장 하락하고, 전반적인 이제 전체적인 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한 건데, 제가 볼 때는 이런 하락장에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봅니다. 분할 매수. 그리고 그때 TSE가 아니고 저기 밸류에이션도 한 번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 ISC에 대해서.
4월 10일 그때도 22년도 예상치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 포워드 PER을 계산을 했던 거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주가는 바뀌었지만 주가 바뀐 주가로 해볼까요? 바뀐 주가로 하면은 지금 주가가 ISC가 33,450원이잖아요. 33,450원. 33,450원으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포워드 PER이 13.35배, PSR은 3.16배 정도로 나오고 어쨌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1분기에 너무 잘 나왔어요. 40% 역대 최고치가 아닌가 영업이익이. 그래서 ISC도 한번 지속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TSE를 한번 볼까요? TSE도 제가 볼 때는 주가 흐름이 이번 주 좋았습니다. 물론 이제 목금은 전체적인 장 때문에 조금 흘러내리긴 했지만 어쨌든 TSE도 저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TSE는 예, 바뀌어라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릴까요? TSE 시간이 걸리네요. 잠깐 끊었다가 하겠습니다. T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ISC보다 주가 흐름이 더 좋습니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에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본다고 하면 이때 3월 16일부터는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보십시오. 3월 16일부터 계속 올랐고 4월 11일부터 한번 볼까요? 4월 11일 월요일에는 좀 안 좋았지만 ISC가 실적 발표가 하고 난 다음날 화요일에는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요 목요일은 좀 보합 있다가 금요일도 좀 올랐고요. 이런 식의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지금 일봉 차트로 보면 RSI가 뭐 90에 올라와 있습니다. 상당히 주가가 강하게 올라왔다는 거죠. 75,100원. 예. 그리고 상당히 실적이 기대가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 TSE는. 그리고 TSE가 여기 보시면은 실적을 22년도 예상치를 이렇게 했고 1, 4분기도 예상치가 나옵니다. 871억 155. 이게 당기 순이익이면 지배주주 순이익만 나오는데 이 지금 TSE가 언제 실적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실적도 상당히 기대되고 리노공업은 조금 흐름이 좋지 않았어요. 리노공업은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게 대장이고 상당히 저도 이 회사의 주식을 계속 모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20만 원 넘게 갔던 주가가 지금 17만원 중반대, 얼마 전에 17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졌죠? 예, 그때도 저는 뭐 좀 사모았는데, 어쨌든 21만 6,700원이 최고치인데 거기에서 한 18.46%좀 내려와 있는 상태고 RSI를 보더라도 좀 아주 40에 머물러 있죠. 그래서 만약에 굳이 3대장 중에 그때도 말씀했지만 올라갈 갭은 ISC가 제일 많다고 했죠. 최고치 대비해서. 근데 리노공업은 지금은 오히려 리노공업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지 않나.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고 하면 리노공업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ISC 이후에 TSE라든가 리노공업 실적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한번 실적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중공업을 한번 볼까요? 현대중공업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실적 발표를 했는지 제가 아직 안 한 것 같고 현대중공업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MSCI 편입이 있던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것 같고 현대 지금 조선주 업황이 너무 좋기 때문에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신규 상장한 이후에 13만 5천원 이때 14만 5천원 찍고 쭉 조정받고 뭐 저가 최저치는 89,700원까지 했는데 그 작년 12월 17일 최저 89,700원 대비해서 거의 뭐 65% 올랐네요. 65% 올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10만원 초반대죠. 10만원 초반대인데 지금 15만원 거의 뭐 15만원에서 500원 모자란 14만 9,500원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선업이 좋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실적 조선주들도 실적이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당장은 뭐 플러스는 안 돼. 흑자는 안 되겠지만 2, 3년 후를 본다고 하면 플러스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기 민감주 이런 그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한 뭐
쭉 2, 3년 정도는 쭉 간다라고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과거 패턴도 그렇고, 지금이 이 시작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조선주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라고, 지금 보시면 예상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예, 영업이익은 올해 플러스 흑자 될 것 같은데 1분기에도 마이너스잖아요. 예상치가. 예, 좋지는 않은데, 어쨌든 주가는 미래를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52주 신고가를 썼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알아볼 게 해성DS입니다. 해성DS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적 때문에 주가가 날라갔습니다. 예, 보십시오. 금요일 날. 와, 그런 안 좋은 장에서도 실적 하나 발표하고 나니까 67,600원까지 갔습니다. 저는 이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긴 하는데, 너무 일찍 팔았네요. 61,600원에 팔았는데, 67,600원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이런 굴곡을 그리잖아요. 예, 굴곡을 그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데서 잡았다면 충분히 수익을 냈겠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1분기 실적이 이게 최고치냐, 피크 아웃 될 거냐, 아니면 2분기에도 이만큼 나올 거냐, 그런 어떤 이제 걱정들이 생기는 거죠. 주가라는 게 어떻게 움직일까를 생각해 본다면 1분기 실적은 이렇게 잘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올해 내내 실적이 좋을 거냐? 실적이 이만큼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 생기니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적이 이 정도로 계속 나올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KBS 다큐멘터리로 하던데 반도체 관련된 거, 그게 이제 전략 물자라는 거죠. 반도체가 전략 물자. 뭐 무기에도 쓰이고 첨단 산업에도 쓰이고 이런 전략 물자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러시아도 반도체 수출에 대한 거 금지하고, 이 반도체가 없으면 뭐 산업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뭐 돌아가는 게 있습니까? 반도체? 핸드폰도 반도체고 자동차도 반도체고 자동차가 IT 기기화되고 나중에 조선도 배도 그럴 거고 항공기도 그렇고 뭐 다 반도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략 물자로 삼는 거죠. 그러니까 쇼티지가 한 23년, 24년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예상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실적이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예. 해성 DS가 뭐 기판, 리드 프레임 이런 건데 요즘 심텍 이라든가 대덕전자, 코리아 서키트 이런 종목들도 기대가 됩니다. 코리아 서키트도 상당히 좀 위치상으로 접근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해성DS 실적을 한번 살펴볼게요. 해성DS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이 정도 실적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아무도 못했던 것 같아요. 예. 전년 대비 376%, ISC보다 더 나왔죠. ISC보다 더 나왔습니다.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여기 컨센서스 추정치를 상향했죠. 훨씬. 여기 보시면은 1분기가 실제, 이 추정이고 이게 실제라고 나오죠. 1996억. 예, 매출액이 1996인데 추정치 대비는 9%, 전년 동기 대비는 45%, 전분기 대비는 6.45%. 근데 영업이익이 483억이에요. 추정치가 281억인데 추정치 대비 72% 정도, 전년 동기 대비는 무려 373.52%, 전분기 대비라도 61.53%.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당기 순이익은 398억, 추정치는 201억이었는데 98%, 그 다음에 전년 동기 327%, 전분기 64%. 어마어마합니다. 예. 영업이익률이 24%예요. 영업이익률이 24%. 예.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정말 강하게 쐈죠. 해성DS. 예. 정말 대단한 기업입니다. 해성DS. 해성DS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1분기 실적이 이렇게 확정치를 발표했고요. 영업이익률이 24.20%. 어쨌든 예상치가 이게 지금 올라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해성DS 예상치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P가 확정이죠. P 확정, 프로비저널, 여기 잠정 실적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확정이라고 돼 있고 22년도 7,680억, 1,275억, 7,680억, 7,680억, 1,200 얼마였죠? 1,275억, 1,275억, 1,275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969억, 969억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이 포워드 PER이 지금 이제 53,600원이 얼마 전이었는데 지금 6만 얼마였죠?
6만 얼마로 올랐으니까 6만 4천 원. 6만 4천 원이니까 이걸 가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되나? 그러면은 포워드 필렛이 11배. 11배 정도고요. 현재 21년도 순이익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5배 정도 되는 겁니다. 예. 이제 1조가 넘었네요. 시가총액이 1조 880억 정도 됩니다. 아무튼, 대단합니다. 해성 DS. 예, 해성 DS가, 정말 고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외에도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뭐 테크윙도 있었고 고용도 있었는데 어쨌든 뭐 예상치 부합했다라는 게 있고 이게 어닝스 프라이즈입니다. S&P에서는 어닝스 프라이즈고 그 다음에 알아볼 게 JC 케미칼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JC 케미칼 JC 케미칼이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팜유 뭐 안 오른 게 없죠. 안 오른 게 없긴 한데 그 전에 또 뭐 팜유도 나왔고 제가 이제 그 뭐 SFA라고 하나요? SFA라고 하나 그런 게 있는데 그 항공기 쪽으로 쓰는 Sustainable Air Fuel인가 뭐 어쨌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갑자기 말해가지고 어쨌든 그 팜유 또 바이오 연료 뭐 그쪽으로도 관련이 있고 해서 지금 제이시케미칼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꿈틀꿈틀합니다. 지금 꿈틀꿈틀하게 조만간 뭐 좀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실적도 너무 좋고 지금 목금 이렇게 시장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목금 다 올랐잖아요. 지금 다 올랐습니다. 1월 19일 날 1,800원. 그전 최고치가 12,800원인가 정도 되거든요. 12,800원이 최고치인데 저는 12,800원도 무난히 달성할 거라고 봅니다. 일단 바이오 디젤이라든가 근데 이게 친환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의 그 팜유 농장도 엄청 상당히 큰 농장을 가지고 있고 그 농장이 있는 데에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고 그래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거다 그런 기대감에 슈팅도 나왔었죠. 이땐가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 내에서도 한번 상한가를 간 적이 있고 지금 보시면 이 거래량이 상당한 때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럴 때 제가 볼 때는 조만간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이시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근데 이 지금 기업 예상치도 나오네요. 지금 4,900, 한 1,000억 정도 증가하잖아요. 1,0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20억 정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보니까 한 70억, 70억 정도, 증가를 하는데, 상당히 저는 이 회사를 좋게 봅니다. 제이시케미칼 친환경과 관련돼 있고, 배당은 150원이고, 유보율도 제가 볼 때는 1000%가 넘죠? 1000% 정도 넘고. 그럼 이 회사의 포워드 PER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치가 나와 있으니까요. 밸류에이션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1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고요. 그 이제 금요일 종가가 11,100원이거든요. 11,100원. 11,100원으로 계산했을 때, 11,100원으로 계산할 때, 지금 21년도 실적으로 PER이 6.74배, PSR은 0.57배. 예, 상당히 낮죠. 그럼 그 22년도 예상치가 나와 있기 때문에 포워드 PER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포워드 PER은 얼마 정도 나오냐? 이게 순이익이 401원이니까 5.6배 정도 나옵니다. 5.6배. 5.6배가 나오고 PSR 같은 경우에는 0.45배. 그러니까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란 거죠. 이 지수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싸다. 좀 싸게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충분히 기존의 최고가 12,800원을 갈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시케미칼을.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이시케미칼 지금 만원 아래 물론 뭐 9,000원 아래면 더 좋고요. 만원 아래에서 한다고 하면은 상당히 저는 뭐 나쁘지 않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이시케미칼도 이번 주의 흐름이 좀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를 제조하여 정유사와 발전사 등에 공급하고 있고 바이오 디젤 제조업계 최초로 2012년도 10월에 인도네시아 동부 칼리만탄에 위치한 오일팜 플랜테이션 농장을 인수했다. 예, 그리고 지금 2013년 7월에 미국 환경보호청에 등록해 여러 차례 수출을 진행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팜유에 대한 얘기도 신문기사에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쪽을 고려해 볼 때 이 주가는 조금 더 갈 수 있다. 여기 보시면 제이시케미칼 팜유, 예, 팜유에 대한 예,
디젤, 경유의 부족 사태, 뭐 이런 걸로 해서, 좀 주가가 움직였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간단히 해보면요. KG 케미칼이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G 케미칼이, 예, KG 케미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제 거의 뭐, 3만 원인 뭐 평균가가 3만 1,000원인가 3만 원인가 그런데 거의 뭐 수익이 50% 육박하게 났죠. 예, KG케미칼도 거의 뭐 절반 이상을 팔았고 심텍은 좀 조정받았죠. 조정받아서 주가가 뭐 6만 원 턱밑까지 갔다가 지금 5만 원 초반까지 내려와요. 유니드가 또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12만 7천 원까지 예, 간데 유니드 최근에 보면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전에 상당히 심하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15만 9천 원에서 7만 6,6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거의 반토막 났는데 반토막 났다가 지금 뭐 거의 12만 1,500원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최근에. 예,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DNT 2차전지 장비주도 거의 뭐 진짜 뭐 3,000원 얼마까지 떨어졌나? 2,850원까지 떨어졌다 지금 9,000원 얼마까지 왔습니다. 불과 그거 뭐 지금 11월 30일이니까 5개월? 5개월,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럼 이게 몇 배입니까? 2,850원에서 9,600원이면 엄청나죠. 2차전지 장비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왔죠. 뭐 A 프로 하나기술 뭐 근데 이 PNT도 있지만 PNT가 왜 갑자기 화면이 이렇게 바뀌죠? 갑자기 다운되네요. 윈도우 11로 뭐 업데이트 뭐 그거 한 이후로 갑자기 좀 충돌이 생기는지 갑자기 다운되는데 동영상 편집을 제가 할 줄 몰라서 그대로 방송이 나갈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화면이. 여러분들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이제 동영상 편집하는 것까지 좀 배워서 아까 그 화면이 까매지는 거, 하얗게 되는 거 이런 거 잘라내고 붙여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동영상 편집하는 것까지 제가 공부를 해야 되는. 한데 일주일 동안 제가 일요일 이후에 토요일 하는 동안에 이제 코인에 너무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그거 보고 실행해 보느라고 뭐 사실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바빴던 것 같아요. 일단 뭐 회사도 나가고 있고 뭐 퇴근해서 이것저것 하는데 어쨌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조금 더 부지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너무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코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요즘은 주식 같은 경우는 스마트 머니가 너무 이전보다 빠르게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뭐라고 할까 변동성이 크다고 할까 이런 장이 안 좋은데도 지수로 보면 장이 안 좋은데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많이 갈아타시길 바라겠습니다. 역시 어렵습니다. 그런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지만 어쨌든 포트폴리오 상에 다 맞출 수는 없죠. 예, 다 맞추면 벌써 다 부자 됐겠죠. 그러나 손해보는 종목이 있다면 반대로 이익을 내는 종목도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리오프닝과 관련해가지고 또 좀 움직임이 있었죠. 정부 방역 완화에 정부 지침이 있었고 이제 인원 제한이라든가 영업시간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지고 다만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는 그래도 써야 된다라는 게 나왔죠. 18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항공주도 좋았고 그 외에 화장품주가 조금 안 좋았죠.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제 극장에서 팝콘이라든가 음료를 마실 수 있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쇼박스, 쇼박스도 있고 그 외에 NEW 그러니까 콘텐츠 관련된 거 그런 종목들도 올랐던 금요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JVM도 실적이 뭐 좋아질 거라는 그런 보고서 올해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 나머지는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들은 저는 뭐 잘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진성 TC도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진성 TC 하니까 DY 파워 이런 게 생각이 나고요. 두산 바캡도 그렇고 이제 인프라 관련된 거 리오프닝 관련 인프라 그래서 저는 5G를 계속 사고 있습니다. 5G가 지금 또 한동안 조금 올랐다가 요즘 또 조정받고 있길래 5G를 좀 개인적으로 사모으고 있고 해성 DS, KG케미칼 아까 말씀드렸고 JC케미칼도
제 이제 픽으로 한번 말씀드린 것 같고, 조선주도 꾸준히 보시라. 뭐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조선주도 꾸준히 보시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여기 보면 대우조선해양도 7% 정도 올랐고, 현대중공업도 나왔지만 HSD 엔진, 그러니까 아까 해성디에서 실적 나오니까 이런 대덕전자, 심텍 이런 것도 움직이고, 고용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 뭐에 부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 이상 올랐네요. 6.5%. 고용도 보면은 이게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지만 22년도 1분기에 683억 정도 나왔잖아요. 추정치 대비 조금 좋게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라도 나왔고, 전분기 대비도 낮네요. 근데 이제 영업이익은 114억인데 예상 추정치보다 조금 낮지만 전년 동기 전분기 대비는 좋아졌다. 영업이익률도 16%. 저는 고용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 주가는 진짜 싸다고 보여져요. 고용도. 이 정도면 싸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고용이 대단한 회사거든요. 어, 외국인 지분율 한번 볼까요? 고용이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한 62.6%입니다. 62.6%. 예, 62.6%고, 이 회사, 로봇 관련해서 왜 안 엮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로봇, 뇌 수술하는 로봇이 있는데, 저는 다빈치 말고도 다른 이름도 한 게 있던데, 어쨌든, 상당히 고용은 정말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 보십시오. 외국인 지분율이 62.6%가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뭐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트, 베일리에라고 읽어야 되나요? 베일리에 기포드? 예. 그 다음에 퍼스트 센티어. 뭐 이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기술력 하나는 정말 대단한 회사고요. 반도체 생산용 3D 납토포 금사기, 3D 부품장, 3D 금사기에 이제 글로벌 1위일 텐데, 예, 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인포테인먼트, 에이다스, 전기차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회사가 저는 이 자리면은 상당히 17,000원까지 떨어졌잖아요. 이 고용은 저렇게 싸게 평가받아서는 안 될 종목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실적도 예상치가 나와 있네요. 나와 있고, 뭐 지금 뭐 유불도 상당히 높고, 어쨌든 고용은 주가 차트상으로 봐서는 충분히 지금 싸 보인다. 이때 샀으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실적 발표하고 난 뒤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장이 안 좋아서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은 고용 같은 주식도 꾸준히 사모아 간다 하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 예. 정말 대단한 회사. 외국인 지분율이 말해줍니다. 62.6%. 예. 62.6% 엄청난 거죠. 외국인 지분율이 더 많은 거잖아요. 예. 현대중공업 아까 말씀드렸고, 그 외에 풍원정밀, OLED, 한국조선해양, 조선업 관련해서, 그 다음에 KG스틸, 우선주도 이제 쌍용차 관련돼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J콘텐트리도 이제 콘텐츠, 극장 관련된 거고, 그 외에도 좋은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 이루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대형주들은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최고 실적에도 불구하고 최저가, 52주 최저가. SK하이닉스도 의외로 많이 떨어지고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반등이 쉽지 않다. 뭐 이런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하고, 그와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제가 개인적으로 온 세마이컨덕터라든가 엔비디아, AMD 이런 종목들이 엄청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해서인지 우리나라 또 IDM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주가를 그러니까 재미가 없습니다.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피크아웃에 대한 그 우려도 있는 것 같고 그에 반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적어서 가벼운 종목들은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죠. 쉽지만은 않겠지만요. 항공운주도 방산 관련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고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고 현대중공업 아까 말고 그 외에 2차 전지주는 조금 쉬어가는 거고 자화전자가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애플과 관련된 그 다음에 신규 시설 투자 관련해서 자화전자가 상한가까지 갔었나 모르겠네요. 이때 목요일 엄청 세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뭐 2만 원 중반대 지금 2만 원 밑으로 또 떨어졌죠. 자화전자가. 예, OIS 그리고 삼성전기와 공동 개발한 그 폴디드 줌 카메라 관련해서 뭐 애플도 써도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애플과 엮이는 건데 그리고 뭐 애플도 국내에서 뭐 반도체 뭐 관련된 거 자기네들이 만드는 M1 뭐 이렇게 반도체 칩 있잖아요. 그런 거에
후공정 뭐 업체 패키징인가 뭐 하여튼 그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한미 반도체도 움직였죠. 한미 반도체도 뭐 좀 움직였던 것 같고 그런 한미 반도체도 주가 뭐 액면 분할을 해가지고 17,000원대로 내려왔는데 그 가격도 상당히 저는 좀 뭐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조정은 받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게 피크아웃이 될지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좋아질지 그거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실적은 꾸준히 나올 것이다.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의 영향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S51이 이제 그렇게 뭐 정제 마진이 좋다, 유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안 움직이다가 점점 더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정제 마진이 최고지다, 실적이 아주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예상이 계속 나옴으로 해서 S51이 상당히 움직였고요. 원유 같은 경우에도 2.58% 올랐네요. 그래서 아마 11만 원도 11만 터치했죠. 11만 500원까지 갔네요. 어쨌든 S5일도 좋아 보이고 그 외에 인탑스가 상당히 세게 갑니다. 인탑스 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이제 다 팔고 나왔지만 상당히 그 조정받을 때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 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종목입니다. 43,500원까지 갔네요. 인탑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고요. 이 회사는 뭐 꾸준히 이제 리노공업이나 인탑스 이런 종목들 꾸준히 뭐 오랫동안 지켜봐 왔기 때문에 예. 그리고 좋았던 종목이 파인테크닉스가 좀 올라갔다가 좀 조정받는 것 같고 게임주들이 파노 뭐 관련돼서 뭐 나왔다가 뭐 상당히 뭐 인기가 조금 시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펄 어비스만 좀 뭐 괜찮고 그런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장 분위기가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아까 그 지수상으로 보더라도 어쨌든 금요일은 미국 장이 안 열렸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월요일 어떻게 반영을 할지 이건 또 미국 선물이 움직이면 그에 따라 반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주는 계속되는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한번 실적 나오는 종목 우선으로 제가 관심 있는 종목이 실적이 나오면 그 실적 중심으로 한번 앞으로도 계속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향후 동일 업종 같은 경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ISC가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TSE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 리노공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해성 DS가 그렇다면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코리아스케트라든가 뭐 그런. 근데 인터플렉스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건가 살아날 것인가, 인터플렉스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PCB 관련 기판 관련주도 좀 봐야 될 거고, LG 이노텍이라든가 삼성전기라든가 뭐 대형주로서의 기판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판 관련주도 좀 꾸준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한번 신규 진입이나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는 거죠. 예. 어쨌든 주식은 이 정도로 하고요. 코인도 뭐 요즘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로 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존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후로 좀 좋았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으로 인해서 흐름이 좋지 않은데, 어쨌든 지금 상태에서는 디파이 스태킹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시간과의 싸움이다. 예. 이렇게 뭐 가격이 그 조정을 보일 때 계속적으로 수량을 늘려가야죠. 뭐 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매매하기도 쉽지는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단타를 칠 것도 아니라면은 수량을 계속 늘려가는 게 좋다는 거죠. 물론 좀 아쉬운 건 있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는 3월 25일 이전에 트래블 룰 적용하기 이전에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100만 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하니까 뭐 해볼 만하고, 그에 반해서 비썸이나 코인원 같은 경우는 소액도 출금 주소를 등록해는 아주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떨어져 나갈 것 같은데, 근데 업비트에 상장 안 된 코인들을 거래하려면 또 그런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뭐 저도 유튜브 보고 알았지만 최근에 보니까 스테픈 스니커즈 말고도 이게 스웨시라는 땀이죠. 스웨트 같은 코인도 무료로 등에 걷기만 하면 무료로 적립이 되는 코인도 있던데 그런 것도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십시오. 일단 저는 제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기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으신 분은 운동도 하고 코인도 적립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태프는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솔라나 뭐 10개 정도니까요. 너무 비싸죠, 운동화가. 그래서 NFT로 운동화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스웨에서는 무료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한 주가 또 지나가고 다음 또 한 주가 올 거고,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또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진짜 지수는 재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근데 종목으로 승부를 걸어야겠죠. 어, 잘 종목을 발굴하셔가지고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이 흐름을 못 쫓아가면 주식회에서 돈 벌기 힘듭니다. 흐름을 꾸준히 쫓아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투자는 진짜 기나긴 지겨운 시간과의 싸움이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